예강! 우리가 어딜 갔다 온 전시가 뭐랄까 대장님들. 아, 그쵸. 그쵸. 3대장. 네. 3명의 대장님을 또 만나고 왔어요. 왔잖아요. 삼성동에 있는 현대화랑에서 유영국 화백님, 김환기 화백님, 이성자 화백님 이렇게 3분. 한국 추상화가의 선구자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되게 좋아하던 화백님들의 그림이 모여있기도 하고 또 굳이 왜 3분을 묶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저의 지식이 조금 플러스 되지 않았나. 한 뼘만큼? 너 한국의 추상화를 누가 가져온 줄 알아?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아, 한 번에 3명이나 알게 된. 그렇죠. 네. 지식이 빵빵해진 느낌이에요. 그거 저 좋아하거든요. 약간 예의 있는 허세 좀 좋아해요. 또 사람들하고 여러 방면의 대화를 하려면 그런 걸 또 알고 있으면. 네. 한국의 산천과 하늘, 달과 구름, 백자와 전통무늬 등 매우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점점 추상화시켜 점과 선, 면을 통해 조형 공간을 다양하게 해석한 김환기 화백. 그는 서양화가 물밑에 들어올 때 한국 문화의 정서를 끝까지 자신의 예술 세계에 담았습니다. 무수한 점과 선이 반복되며 무한대의 의미를 갖게 하는 전면점화는 그를 대표하는 화풍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자연을 특히나 자신의 고향인 울진의 높은 산과 깊은 바다의 정엄한 아름다움을 형, 색, 면으로 추상화하여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유영국 화백. 그의 작품은 단순하지만 강렬한 원색과 기하학적 추사의 실험 및 변형, 그리고 절제된 조형 미학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직관적인 자연의 정수를 느끼게 합니다. 1951년 파리로 건너가 여성과 대지, 동양과 서양, 지구와 시간, 예술과 우주 등의 주제를 서정적이면서도 동양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했던 이성자 화백. 그녀는 파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동양의 예술가며 예술문학 분야에서 독창적을 나타낸 작가에게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슈발리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3명을 관통하는 단어는 바로 선구자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유영국, 이성자.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을 뜻하는 선구자. 그래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강인함이 느껴지는 단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강인함과는 상반된 이 3명을 관통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그리고 이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유영국, 이성자 화백님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훗날에 그분들이 선구자라고 불릴 거라는 걸 아셨을까? 난 왠지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새로운 화풍 같은 게 시작이 되면은 보통 이제 서양에서 먼저 시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유학 가가지고 배워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좀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 역으로 우리나라를 알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것 같아서 아마 본인들이 어느 정도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를 알고 있고 책임감도 어느 정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구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선구자라는 말 자체가 주는 또 기운과 이미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외강, 내강 막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왜 유효도 내강 막 이럴 것 같고. 약간 나폴레옹처럼 그러니까 앞장서가지고 막 꽉! 약간 강함, 단단함, 견고함 우리가 다 의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인함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분들의 그림을 보면서는 엄청 강인하다, 견고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저는 없었거든요. 그 3분 중에서 유영국 화백님은 좀 자연을 많이 그리셨잖아요. 그게 본인의 고향의 그런 모습들, 뭐 산, 바다 막 좀 보이는 풍경들을 많이 그렸고 그거는 알겠더라. 저거 산이다. 근데 이제 색채가 쨍한 색깔들을 많이 쓰셔서 막 초록색, 막 파란색, 막 아니면 빨간색, 막 빨강, 초록 막 이런 거 쓰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
산과 바다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색깔일까? 내가 바라보지 못한 풍경들인데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에서 그렸을까? 그분이 봤던 그 모습이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 안 않아요. 했어요? 사람은 약간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은 이게 상상의 나래를 더 펼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를 생각하면 미화돼. 미화되는 게 확실히 있고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한테 이미지로 각인이 되거든요. 오히려 계속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냥 실제로 보는 거에서 여기 이 사람이구나로 딱 그치는데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은 계속 옛날의 모습을 계속 이제 복귀시키는 모습에서 더 확실시되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오,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화된다는 생각까지는 해봤는데 더 확실시 된다는 게 미화된다는 거와 조금 상반되는 느낌으로 맞아요. 다가오거든요. 조금 뿌연 느낌이 들거든요. 미화라는 단어에서 저는. 근데 확실시 된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가지의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어떻게 보면 미화되는 모습조차도 확실하게 보여진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프다, 그립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리감이 있거든요. 있지. 그러면은 옛날 것들을 더 추억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좋았던 때를 위주로 추억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계속 상상하니까 그게 조금 더 이제 확연해지는 거죠, 색깔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뚜렷해지고 더 쨍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보는 보통의 산이고 그냥 맨날 마주하는 그런 산일 수 있는데 그분은 워낙 그리워하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거리감은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가까움을 느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더 확연한 색깔로 표현을 하셨던 게 아닐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보면서 그린 게 아니라 고향에서 떨어져 나서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나에게 느껴지는 그 색깔이 계속 뚜렷해지는 거죠. 갑자기 그림들이 슬프게 느껴진다. 쨍해가지고 되게 밝고 난 좀 경쾌하게 느꼈는데 그러니까 슬프다기보다 짠한 느낌? 애달품. 그런 느낌. 그 연장선에서 말을 들어보니 다른 두 분들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 이성자 배우님이 막 이렇게 그랬는데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움을 갖고 타국에서 하면서 점점점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추상화가 되지만 색깔적으로 표현을 했다거나 내 마음들. 오히려 그래서 추상을 그렸을 수도 있겠다. 사실적으로 내 마음을 완전 확 표현하기에는 추상화만한 것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네. 그래서 그게 모호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뚜렷한 거지. 화백님 내 그림 보면서 4월에다? 나 4월에다 이랬구나. 딱 아는 거야. 오히려. 이성자님 같은 경우도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30이란 나이가 지금은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때는 엄청 젊음에서 많이 벗어난 나이이고 심지어는 결혼도 하셨었고 남편이 외도로 떠나갔고 아이도 시댁에게 뺏기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한국전쟁까지 겪으면서 홀로 부산에 있다가 프랑스로 가셨다고 그러면 그 사무친 게 진짜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엄청 응어리가 잘 있을 거야. 그리고 낯선 땅에서 뭐 프랑스 말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걸 표현할 길이 진짜 어쩌면 그러니까 어쩔 때는 예술이 필요한가라고 묻지만 그럴 때 예술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그분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게 아닐까? 누구보다 치열하게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를 그 화폭에 표현을 해내면서 자가 치유?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그런 거를 거듭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한기 화백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을 진짜 큰 캔버스잖아요. 그거를 다 채웠다고.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부 때 그런 전면점화 작품들을 뉴욕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한 작품들이 되게 많고 눈물 나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대중의 사랑을 받는 화백님이시기도 한 게 그림 경매를 하는 옥션에 가보면 국내 작가로만 봤을 때에 10위까지 중에 김한기 화백님 몇 개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정말 최근엔 또 바뀌었을 수 있는데 이 기록이 오랫동안 얘기가 돌았어요. 그 정도로 의미 있는 기록이었는데 1위부터 10위 중에 8개가 김원규 화백님. 그 정도로 여러 사람의 그런 감성을 터치하는 것 같아요. 추상화하지만 그걸 보고 있노라면 그리움이 엄청나게 묻어나고 그 점을 다 찍다가 나 말년에 막 거의 실명 위기에까지 오고 막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많이 그거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세 분을 관통하는 단어가 선구자였잖아요. 그리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기점에는 결핍, 그치. 그리움, 뭔가를 해야만 하는,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결핍에서 나오는 것들이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 게 아닐까? 결핍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 맞아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핍이랑 단어가 붙으면 대부분 뭐 애정 결핍, 무슨 결핍, 막 다 결핍, 부족한 거잖아요. 과연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일차적으로 들고, 맞아요.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고 발명하고 역사가 발전된 거는 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개척해 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진짜 기저에 그게 있어서 그분들의 결핍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호강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지점이 되게 가슴이 좀 미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을 거라는 거. 그게 그냥 살렸다는 거 자체가 먹고 살기 빡세고 너무 감정적으로도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굶주림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친 흔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한 땀 한 땀 그걸 그린 것도 그거를 그릴 때만큼은 그래도 내가 숨쉬지 않았을까. 선구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전 2인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밥숟갈만 올려놓는 인생이 되고 싶네요. 그런 예감단이었습니다.